6번 문제. CITS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노변 기지국의 설치 5단계. 그리고 나. 지능형 교통 시스템용 무선 설비 기술 기준. 그리고 다. 국내 CITS 통신 표준 방식 결정의 핵심 내용과 향후 기대 효과. 야, 이거는 문제가 좀 이런 기술 기준 이런 것들 모르시면 좀 답안 작성하기가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개요. 그리고 2번 CITS에 대한 개념이나 구성 요소,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문제에서 물어봤던 노변 기지국의 설치 5단계 그리고 기술 기준 그리고 통신 방식의 결정 핵심 내용 그리고 향후 기대 효과. 자, 요구한 내용들 다 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개요. CITS는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공유를 한다.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는 협력형 지능 교통 체계 시스템. 그리고 국토부는 지능형 교통 체계 기본 계획 2030 그리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여기에 CITS 디지털 도로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을 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방식의 웨이브 그리고 LTE 방식의 LTE V2X를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직접 통신과 상용 네트워크 결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방식도 고려를 하고 있다. 자, CITS를 보겠습니다. 자, CITS는 기존의 ITS에서 CITS로 진화를 했죠. 이 ITS는 반방향 서비스였다면 CITS는 이제 양방향 서비스가 되는 거죠. 자, CITS는 실시간 교통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협력형 지능형 교통 체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노변 기지국이 있고요. 그 다음 CITS 센터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신호등 같은 여기 노변 센서, 신호등, CCTV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오고요. 노변 기지국에서는 차량에 대한 정보, 그리고 차량 간 정보,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CIT에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접 단말들의 데이터 정보를 공유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형태죠. 자, 구성요소에서는 센터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노변 기지국이나 CCTV 같은 도어 인프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말기, 차량에 올라간 OBU 단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 인프라, V2X, V2V라든가 V2I, V2P, V2N에 관련된 통신 V2X가 있을 겁니다. 자, VCITS의 특징은 말씀드렸던 협력 통신을 한다. 차량 간, 인프라 간, 그 다음에 사람하고 차량 간 서로 통신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을 한다. 그리고 자, 트래픽 이제 이런 협력 통신을 통해서 사고도 예방하겠지만 신호등도 제어하고 이를 통해서 교통에 대한 트래픽 또한 개선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자율주행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노변 기지국의 설치 5단계. 첫 번째, 노변 기지국의 타당성, 그 다음에 커버리지, 위치, 부관 등을 선정을 해서
계획하고 설계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직접 설계가 끝났으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 인프라는 말씀드렸던 뭐 광통신망, 갈로라든가 강케이블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전원 공사. 이런 인프라에 관련된 갈로, 케이블, 선로, 그 다음에 전원 등에 대한 인프라 공사가 있고요. 그 공사가 끝이 나면 실제 이제 기지국 전비, 그 다음에 차량 탑재 장비, 그 다음에 서버 같은 장비를 설치를 하고 이에 연동되는 연동까지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끝이 나면 이제 실제 현장에 있는 센터와 노변 기지국 간의 시스템 연계 또는 시스템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성능 검증, 통신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고요. 그게 끝이 나면 이제 운영하고 유지 보수 단계로 넘어가는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능형 교통 시스템용 무전 설비 대조 기준. 여기는 이게 전파법인가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간이 무선국용 기술 기준 여기 보시면 19조에 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주파수는 20메가 주파수를 이용을 하고 585부터 LTV2X 20메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0메가는 웨이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주파수를 할당해줬는데요. 여기 그 다음에 뭐 불여방사 기술 기준 물어봤으니까 기술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OFDMA 방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 방식은 LTE-V2X와 웨이브 두 가지가 있고 중심 주파수는 여기서부터 20메가 그리고 여기는 30메가 대역폭은 10메가, 20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CITS 통신 표준 방식. 자, 25년까지 듀얼 방식을 이용했다가 단일 표준으로 가겠다. 그리고 차세대 표준으로 가겠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23년 12월에 우리가 기존의 웨이브 방식과 LTE, V2X 방식에 대한 표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죠. 웨이브 방식으로 와야 된다. LTE, V2X 방식으로 가야 된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제 국토부, 여기가 과기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23년 12월에 LTE V2X 단일 표준 방식으로 간다라고 결정을 했죠. 근데 아직 그 시범 실증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빨리 좀 시범 사업, 실증 사업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CITS를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자, 이거는 당연히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다. 딥톡 통신을 통해서 단말 간 V2V 그리고 V2N, V2I를 통해서 실시간 상황을 공유를 하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향상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상용망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 LTE V2X 방식으로 하게 되면 상용망 활용도 가능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사고 예방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자율주행까지 상호 협력 통신을 통해서 자율주행까지도 향후에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맺은 말 국토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로드맵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들을 좀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ITS 시범 사업을 통해서 웨이브나 LTE V2X 주파수 대여를 했고 실제로는 말씀드렸지만 LTE V2X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도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노변 기주 설치 단계에서 밀집도를 고려해서 구축을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면 그 외 지역에서는 상용망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노변 기지구 설치 시에는 문헌 기술 기준에 따라서 검토하고 장비 선정하고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CITS로 구축하면서 향후에 이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사회 비용 개선 효과 또는 자율주행에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요거는 CITS 문제들은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CITS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주로 개념, CITS의 개념, 그 다음에 동향, 기술에 대한 동향,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관련된 기술 기준 또 한번 관련 법령을 찾아보셔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